어르신, 여긴 경차나 파는 곳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이나 제대로 나오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의 대형 수입차 매장, 한 30대 직원이 노인을 향해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 최고급 외제차들이 윤기를 바라며 전시된 대형 자동차 매장의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유리와 금속으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이곳은 부와 명예의 상징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고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박만수 70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꼿꼿했지만 낡은 작업복과 오래된 모자는 이 화려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각각의 차량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한 차의 반짝이는 차체를 따라 움직였지만 차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깊이가 있었죠. 박만수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찬 모습이었고 그는 매장 깊숙이 진열된 최고급 모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몇몇 직원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매장의 한 구석에서 서 있던 이준석은 30대 초반의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은 맞춤 정장과 값비싼 시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고급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준석은 박만수를 발견하자마자 비웃음을 띠며 동료들에게 곁눈질했죠. 그러더니 천천히 박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여긴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준석의 목소리에는 얇은 공손함 아래 깔린 비웃음이 역력했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돌려 이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차는 얼마인가?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고 힘이 있었죠. 이준석은 코웃음을 치며 주변 동료들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차가 경차 가격이랑 같을 것 같아요. 현금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로또라도 당첨되셨나? 그의 말에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만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다른 차로 이동했어요. 이준석은 그를 따라가며 더욱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노숙자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준석은 결국 박만수의 팔을 잡아 매장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박만수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죠. 주변의 다른 직원들과 몇몇 고객들은 이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비웃거나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 매장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이준석은 방금 전 자신이 쫓아낸 노인에 대해 동료들과 조롱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매장 매니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매니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죠. 그는 전화를 끊고 직원들에게 긴급히 소집을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건물주님이 내려오신대. 모두 정리하고 단정하게 있어.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이준석을 포함한 직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강남에서 손꼽히는 부자로 최고급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것으로 유명했죠. 그러나 건물주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비서를 통해서만 소통했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건물주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특히 매니저는 땀을 닦아내며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죠. 마침내 매장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경악의 표정이 번졌어요. 매장에 들어선 건물주는 바로 1시간 전 이준석이 무례하게 쫓아냈던 그 노인 박만수였습니다. 검소한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권위와 위험이 느껴지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직원들을 하나하나 살폈죠. 이준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70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확신과 힘이 넘쳤어요. 그의 뒤로는 정장을 갖춰 입은 비서가 공손히 따라왔죠. 매장 직원들은 모두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이준석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물주님. 매장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준비가 부족했네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준석에게 멈췄을 때 이준석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의 주변 온도가 급격히 내려간 듯했죠. 이 사람이 오늘 나를 쫓아낸 직원인가요? 박만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매니저는 당황하며 이준석을 쳐다보았어요. 비서가 박만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직원이 오늘 건물주님을 무례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사실 박만수는 70년대부터 작은 건물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강남 핵심 지역의 여러 빌딩을 보유한 숨은 자산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생활을 하지 않고 평생 검소한 삶을 유지하며 조용히 살아왔어요. 매달 한 번씩 자신의 건물들을 직접 둘러보며 관리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죠. 오늘도 그는 평소처럼 이 매장을 점검하러 왔다가 뜻하지 않은 모욕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지. 박만수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이준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두 다리는 후들거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입을 몇 번 뻐끔거리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그게 오해십니다, 건물주님. 이준석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죠. 그냥 장난이었어요. 깊은 뜻은 없었습니다. 박만수는 이준석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살폈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볼래? 박만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준석은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고급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 저희도 업무상 사람을 차림새로 평가하고 돈이 있어야만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구나. 박만수가 이준석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내가 고급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왔다면 넌 분명 나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겠지. 이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눈을 내리깔고 바닥만 바라보았죠. 매니저가 앞으로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박만수는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전시된 차량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머물렀어요.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고 몇몇 고객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난 이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좋지 않았어. 박만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유를 알 것 같네요. 그는 비서에게 고개를 돌려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이 매장의 임대 계약서를 당장 가져와.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야겠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이준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건물주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 매장은 매니저가 간절히 말을 이어갔지만 박만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고객을 무시하는 곳은 내 건물에서 장사할 필요가 없지. 박만수의 목소리에 철석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내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기를 바라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매장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매니저가 전화를 받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누군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미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이런 무례한 직원이 있는 매장은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 매니저가 전화 내용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매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본사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오고 가며 직원들을 면담하고 있었어요. 이준석은 매장 한쪽 사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하루 만에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듯한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준석 씨, 들어오세요. 본사 인사팀장의 호출에 이준석은 천천히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 앞에는 본사 관계자들과 박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할 말 있나요?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만수는 이준석을 조용히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랬지? 내가 궁금한 건 그거야. 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나? 이준석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비싼 차를 팔면서 제 자신도 특별해졌다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었어요. 결국 이준석은 매장에서 해고되었고 본사에도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었습니다. 그가 매장을 떠날 때 박만수가 그를 밖으로 따라 나왔어요. 이준석은 고개를 숙이고 떠나려 했지만 박만수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죠. 비싼 차를 판다고 내가 비싼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박만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법이다. 6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그 자동차 매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박만수의 결정으로 매장은 다른 브랜드로 바뀌었고 직원들의 얼굴도 모두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매장의 분위기였죠. 이제 이곳은 고객의 차림새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었습니다. 오늘도 박만수는 평소처럼 검소한 작업복 차림으로 자신의 건물들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가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새 매니저는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죠. 건물주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 한쪽의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 매니저가 차를 가져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건물주님,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신데 왜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지 않으세요? 박만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평생 깨달은 거 하나가 있네. 차보다 값진 건 사람의 인격이지.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어요. 난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 그때 난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돈을 벌고 보니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느냐였어. 박만수는 일어나 매장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강남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하지만 진짜 인생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진정한 부자의 삶이야. 박만수는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건물들을 돌아보며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했고 그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박만수는 오늘도 검소하지만 풍요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